셀트리온 목요일 마이너스 0.48% 하락, 제약은 마이너스 0.37%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두 종목 모두 음봉의 모습이긴 합니다만 셀트리온은 아래의 꼬리가 위의 꼬리보다 더 긴 모습을 보여주는 음봉입니다. 그 이야기는 장중에 많이 빠졌을 때는 낙폭을 좁히는 매수가 들어왔고, 또한 장중에 조금 올라가게 되면 이를 누르는 매도가 나왔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거래량이 크게 늘어나는 상황들이 아니기 때문에요. 단기적인 데이트레이딩 매매의 성격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외국인들은 10억의 매수, 기관들은 12억의 매도를 보였습니다. 제약은 음봉의 모습을 보이면서 조정이지만 최근에 한 단계 들어 올린 상태에서 옆으로 세우고 있는 모습입니다. 외국인들은 6천억의 매도, 기관들은 5억의 매수를 보였습니다. 셀트리온의 수급은 나쁘지 않은 상황이죠. 오늘도 외국인들은 5,700주 매수 우인데요. 물론 최근 들어서 매수 규모가 줄어든 상황입니다. 그리고 연기금은 샀다 팔았다 연속인데요. 오늘은 22,000주 매도로서 매도 규모가 늘어난 상황입니다. 2월 26일 이후의 기조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 외국인들과 기관의 매수 기조는 지속되고 있다고 평가를 할 수 있겠습니다. 최근 소강 국면이 지속되고 있는데요. 이와 같은 눈치 보기 소강 국면의 이유는요. 첫 번째로는 미국 시장에 대한 불안감, 즉 트럼프의 관세에 따른 미국 증시의 움직임, 그리고 FOMC의 금리 동결, 이런 부분들이 트럼프의 관세 정책에 따라서 물가가 상승하는 것이 아닌가는 우려심이 나타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시가총액 1, 2위 반도체 쪽의 시장의 관심이 집중적으로 쏠리고 있다는 측면도 원인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셀트리온 자체적으로는요, 이번 주총에서 서정진 회장의 연임에 대한 이야기들이 이러쿵저러쿵이잖아요. 이런 부분 역시 하나의 이유로서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3월 31일 날 재개되는 공매도, 이에 대한 눈치 보기의 분위기도 어느 정도는 포함이 되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심리적인 측면에서의 불확실성, 이런 부분들이 최근의 셀트리온 주가의 소강 국면을 연출을 시키고 있는 이유가 되는데요. 이러한 부분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해소될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주총이 끝나고 난 이후 비과세 배당과 또한 분기 배당에 대한 이야기들, 이런 부분들이 나온다면요, 분위기의 반전이 될 수 있는 것이고요. 또한 3월 31일 날 공매도가 재개된다 하더라도 셀트리온은 실적이 뒷받침된다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일시적인 영향은 받을 수 있겠지만요, 결론적으로 큰 영향은 없을 것이다. 이런 부분 역시 시장에서 평가되기 위해서는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한편 셀트리온은 오늘 유럽, 이탈리아에서 스테키마에 대한 이야기를 포함한 이탈리아에서 입찰 관련 보도자료를 발표를 했습니다. 특히 스테키마의 이야기가 중요한데요. 가장 최근에 출시된 제품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스테키마가 출시 2개월 만에 이탈리아 4개 주정부 입찰 수주로서 시장 선점의 포문을 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탈리아에서는 스테키마가 올 1월 달에 출시가 됐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역시 이탈리아 이야기입니다. 유플라이마가 3개 주정부 입찰에서 낙찰이 되면서 유플라이마는 이탈리아에서 43%의 압도적인 점유율로 처방 1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고요. 그리고 램시마 SC에 대해서도 이탈리아의 모든 주정부에서 입찰 시장이 신설이 됐기 때문에 앞으로의 램시마 SC의 독점 매출이 확보가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죠. 먼저 스테키마에 대해서요, 올해 1월 달에 이탈리아에서 출시가 됐고요. 이탈리아의 4개 주정부에서 낙찰이 되므로 이탈리아의 우스테키누맙 시장의 약 10%를 점유를 했고, 이번 낙찰로 28년까지 공급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유럽에서도 본격적으로 스테키마의 매출이 이제 발생이 시작이 됐다, 이런 신호탄으로서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유플라이마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유플라이마가 미국에서는 아쉬운 성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럽에서는 올해도 스타트가 좋습니다. 유플라이마 역시 3군데의 주정부 낙찰이 됐다는 것이죠. 2군데는 3년간 공급을 하고 1군데는 2년간 유플라이마가 공급될 예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유플라이마는 작년 3분기부터 이탈리아에서 43%의 점유율을 기록하면서 1위로 등극을 했는데요. 이번 입찰 수주로
1위의 자리가 굳건해졌다. 그 다음에 램시마와 램시마 SC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램시마 역시 이탈리아에서 최근 낙찰이 되면서 잘 나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 램시마 SC의 경우에 작년까지 이탈리아 주정부 가운데서 램시마 SC에 대한 입찰을 안 했던 이쪽도 올해부터 했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이탈리아 전역의 모든 주정부에서 램시마 SC의 입찰이 가능을 해졌기 때문에 이탈리아에서는 올해도 계속 좋을 것이다. 이탈리아에서는 이미 작년 3분기부터 램시마와 램시마 SC 합산 시장 점유율이 56%입니다. 그리고 램시마 SC 단독으로도 21%의 이탈리아 시장 점유율을 기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탈리아에서 성공을 한 것은 역시 직판 체계로 전환이었죠. 20년부터 시작을 한 것이고요. 그래서 이탈리아뿐만이 아니라 유럽 전반에서 셀트리온의 제품들이 잘 나가고 있습니다. 램시마의 경우에 작년 3분기의 시장 점유율이 62%가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램시마 SC의 경우에도 점유율 상승 속도가 상당하잖아요. 작년 매출액이 유럽에서만 5,645억이 나온 것이고요. 그래서 램시마와 램시마 SC 합쳐서 영국에서는 88.8%, 프랑스 80%, 스페인 75.8%, 독일이 73.8%고요. 이탈리아가 56.2%가 되는 것이죠. 5개 국가 이외의 나라에서는 시장 점유율을 급속도로 높여나가는 중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유플라이마인데요. 유럽에서는 유플라이마가 좋습니다. 시장 점유율이 계속 증가를 하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16%의 시장 점유율을 유럽에서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죠. 미국에서는 유플라이마가 실적이 잘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유플라이마의 글로벌 매출 추이, 여기 나오는 글로벌은 거의 대부분이 유럽에서의 매출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4년 유플라이마의 매출액은 3,491억 원인데요. 2.4배나 크게 증가를 했습니다. 역시 유럽에서의 증가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25년 올해에도 유플라이마의 증가세는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유럽에서는 잘 나가고 있다 이런 결론이 될 수가 있겠는데요. 이것을 구체적으로 분기별로 제품별 실적 추정치를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이 자료는 가장 최근에 나온 NH투자증권의 자료인데요. 스테키마가 작년 24년에 매출액이 있었죠. 191억의 매출액이 있었고요. 출시 초기에 유럽에서의 매출이고요. 올 1분기에는 254억의 매출액을 전망을 하면서요. 분기별로 증가세가 예상이 되고 있고 25년 스테키마는 2155억의 매출액을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추정 숫자는요. 미국에서의 상황에 따라서는 변동이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겠습니다. 그 다음에 유럽에서의 램시마 SC는 작년에 5,645억의 매출을 기록을 했고 올해는 7,032억의 전망치를 내놓고 있는데요. 그래서 미국에서의 진펜트라가 3,000억의 매출액만 나와준다면 유럽과 합쳐서 1조가 넘어갈 수가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램시마가 국내 1호 블록버스터인데 그 2호로서 이제 램시마 SC 진펜트라가 될 가능성이 25년 올해에 있느냐 아니면 내년이냐 이렇게 되는 것인데 어쨌든 내년에는 가능하다고 보는데 중요한 것이 올해냐 이런 이야기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 다음 유플라이마에 대해서도 작년 3,494억의 매출액이 나왔는데요. 25년 올해는 5,395억을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유플라이마 역시 미국에서의 성적표에 따라서 이 숫자가 변동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스테키마의 시장이 워낙 크기 때문에요. 유럽에서 이제 본격적인 약진이 시작이 되었고 그리고 앞으로 미국에서 어떻게 되느냐 이런 부분들이 중요한 부분이 되는데요. 실제적으로 우리가 셀트리온의 바이오시밀러 제품의 매출 비중을 미국하고 유럽 및 기타로 나눠보게 되면요. 미국보다는 유럽 및 기타가 더 많습니다. 24년에도 그렇고요. 25년 올해 전망치 역시 미국보다는 유럽 및 기타가 거의 2배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것이죠. 셀트리온은 유럽에서의 성장은 꾸준하게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미국에서의 성장 속도가 얼만큼 빨리 나오느냐 이런 부분이 관건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번 스테키마의 경우도 마찬가지가 되는데요. 과연 미국에서의 스테키마가 어떤 성적표를 보여줄 것인가. 미국에서는 유럽과 달리 입찰이 아니고요. 보험회사 그리고 PBM 쪽과의 협상에 달려있는 것이죠. 이들이 미국의 의약품 유통시장을 꽉 잡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요. 그래서 회사 측에서는 지난 3월 13일 날 미국에서 스테키마 역시 3대 PBM을 포함한 대형사들과
등재 계약을 논의 중이다. 일부는 계약 체결 막바지 단계에 왔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조만간 그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요. 미국 시장에서의 스테키마의 경쟁 상황을 보시게 되면요. 오리지널인 스텔라라와 7개의 바이오시밀러들이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 규모가 자가면역 질환 치료제 시장 가운데서 두 번째로 크기 때문에 경쟁이 치열한 것입니다. 이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결국은 미국의 3대 PBM의 선호의약품으로 등재가 돼야만 되는 것이죠. 이것은 선택이 아니고 필수입니다. 3위 업체인 옵텀 RX에서는요. 암젠의 웨젤라란을 선택을 했죠. 웨젤라나 포 뉴벨리아니까요. 옵텀 RX의 자체 상표 PL을 붙인 암젠의 웨젤라나를 선호의약품으로 등재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리지널인 스텔라 이렇게 해서 2개 제품을 선호의약품으로 등재를 했습니다. 그래서 옵텀 RX의 보험회사인 유나이티드 헬스케어에 가입되어 있는 보험 가입자들은요. 이 2 제품 중에 하나를 처방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셀트리온의 스테키마가 옵텀 RX에 새롭게 추가가 될 것인지 아니면은 CVS나 ESI 쪽에 선호의약품으로 등재가 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이 현재 협상이 진행이 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어쨌든 결과가 잘 나오기를 우리는 기대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한편 이제 주총이 다음 주 끝나게 되면요. 본격적으로 1분기 실적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기 시작할 건데요. 1분기 현재 시장 컨센서스는 매출액은 9,950억입니다. 지난 4분기보다는 조금 못 미치는 전망치고요. 하지만 영업이익은 2,496억으로서 지난 4분기보다는 늘어난 상황이죠. 그래서 영업이익의 증가는 긍정적으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컨센서스상 1분기의 영업이익률은 25.09%가 되는 것이고요. 25년 연간 컨센서스는 4조 4,920억의 매출액이고요. 영업이익은 1조 3,464억이기 때문에 영업이익률은 29.97%로서 거의 30%에 육박하는 전망치 수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셀트리온의 실적은요. 24년은 합병 원년으로서 매출액의 증가에 의미가 있는 것이고요. 25년부터는 주가에 직접적인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영업이익이 증가가 본격화되는 시점이 바로 25년 셀트리온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이야기는 이익가치의 턴어라운딩이 시작되는 시점이 바로 25년부터란 뜻이기 때문에요. 주가도 중요한 출발 시점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단기적인 측면에서는 바로 위에 19만 원을 선 두고 눈치를 보는 과정인데요. 단기적으로는 다음 주 주총 이후가 중요한 변곡점이 되면서 돌파가 시도될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길게 봐야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실적 측면에서 영업이익이 크게 증가한다. 이것은 합병 이후 본격적으로 이익이 좋아지는 출발 시점이 25년부터다. 주가 역시 출발 시점으로 봐야 되는 것이죠. 또한 수급적인 측면에서 비과세 현금 배당의 효과 또한 누릴 수 있다는 측면이죠. 따라서 월봉상의 사이클로 봤을 때는요. 시장의 컨센서스 목표 가격대인 24만 원에서 25만 원 이 선을 우리는 1차적인 목표로 삼을 수가 있겠습니다. 단기적인 흐름보다는요. 큰 흐름을 보자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